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해요. 한 2달간, 옛날에는 이게 한 달에 끝냈거든. 근데 양이 많은 데 비해서 너무 한 달에 해갖고, 요번엔 2달간 해오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따로 한 달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2달 같이 하는데, 첫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목차가 나오잖아요. 목차가 나오는데, 챕터를 굉장히 세분화하게 했어요. 챕터 17까지. 근데 대략 한 챕터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주로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 파트냐면, 챕터 6 스탠다드 코스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챕터 9의 CVP 분석, 그 다음 챕터 11의 버지팅, 요것이 주요 챕터예요. 챕터. 그리고 어려운 챕터는 뭐냐면 챕터 4가 어렵다고 그래요. 종합원가 계산.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챕터 4가 종합원가 계산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없어요. 어려운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고 미리 공지 드리는데, 4월 21일 금요일 날은 휴강이에요. 그냥 결강이에요, 결강. 보강 없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 나왔던 문제를 내일 아마 여러분한테 프린트 유인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션이 해당 챕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제가 풀어서 드릴 거예요. 시뮬레이션 문제를. 그리고 제 예상에는 한 달하고 한 절반 좀 더 지나고 3주차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요 다음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하루나 이틀 먼저 앞당겨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유가 있겠지. 예? 그럼 여유가 있겠죠. 그렇게 할 제가 보관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BEC에서 특징을 보면 이코노믹스는 굉장히 지문이 두세 줄이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쉬워. 예? 일반적으로 보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도 문장이 지문이 한 두세 줄밖에 안 돼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없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에요. 반대로 학생들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좀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BC에 IT까지 있는데, 이제 뭐 개편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BC가 굉장히 일반 경영관리 일반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얕게, 넓게 이렇게 물어봐. 얕게, 넓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 브로드예요. 근데 지식을 물어보는 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때에 따라서는 문제의 시나리오를 짜려면 좀 문제가 긴 특성이 있어요. 뭐 숫자가 표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좀 문제가 좀 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리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문제를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만 이렇게 슬쩍 보면, 이게 왜 선생이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IT나 이런 건 전부 다 지문이 두세 줄이야. 어드밴스 어카운팅은 지문이 한 10줄 돼요. 예?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거라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경영학과 출신들은 이걸 갖다가 원가 회계나 관리 회계를 대부분 배우는 경우가 많아. 학교 다닐 때. 근데 일반 상경계 계통이 아니면 처음 배우는 분이겠지만 상경계 계통은 좀 학생들이 배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좀 쉽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페이지 3페이지에 가보시면 챕터 1인데, 챕터 1은 Basic Concept of Cost and Managerial Accounting 해갖고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의 기본 개념을 배워요. 거기 보시면 데피니션에 보시면 책에 따라서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니지리얼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베이직 컨셉 보면 관리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예요. 재무회계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공평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부 이해관계인 누구한테? CEO한테 하는 거예요. CEO. 그러니까 CEO한테 적절한 걸 하면 잘했다는 거고, CEO가 보기에 목적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CEO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그 밑에 표가 있는데 간혹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서 논하라. 그걸 리튼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넣어놓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고 대상이 재무회계는 익스터널 인베스트예요. 외부 투자가. 여기에는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세무당국도 있고 정부도 있고 뭐 소비자단체도 있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겠지. 반면에 매니지리얼 어카운팅에는 이거는 주로 내부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대상자가 달라.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이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돼. 그래서 100인이 작성하면 100이 똑같게 나오기를 원해. 반면에 이 매니저리 어카운팅은 갭을 따를 필요가 없어. 예? 물론 갭이 어떤 걸 하는 거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갭을 따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 이것이 투자를 할 거냐, 어떤 공장을 신설할 거냐, 그런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 그 다음에 포맷을 보면 재무제표는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 BS, IS, 현금 흐름표 이런 게 딱 표가 딱 정해져 있어. 거기다가 딱 넣어야 돼. 예? 그 필요한 거는 디스클로즈 해주지만. 반면에 매니저럴 어카운팅은 특별한 형태가 없어요. 주어진 형태가 없어.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재무회계는 과거에 일어난 걸 갖다 집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가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이에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과거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처에 관련된 거예요. 퓨처 이벤트.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과 목적 적합성을 비교해보면 재무회계는 검증 가능성에 중점을 둔 데 비해서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에 적합한지를 그걸 갖다가 중요하게 봐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면 재무회계는 정확성을 요구하고 관리회계는 적시성을 요구해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과목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이 없어. 다 소화되는데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코스트 어카운팅이 있어요. 그럼 파이낸셜 어카운팅과 매니저럴 어카운팅에 뭐가 있냐면 코스트 어카운팅인데 코스트 어카운팅 원가 회계는 재무 회계는 제품의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회계는 원가 통제, 코스트 컨트롤과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성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챕터에서 보시면 챕터 1부터 챕터 1부터 챕터 9까지가 보통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 10서부터가 나머지가 관리회계에서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를 포함하는 컨셉이에요. 포함한 컨셉. 그러니까 코스트 어카운팅이 좀 좁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코스트 어카운팅이라면 관리회계는 이걸보다 좀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 겹치는 것이 이게 재무회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재무회계.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뭐라고 설명되면 과거에는 코스트 어카운팅이 중요했으나 최근 들어서 회계 정보 자동화 시스템의 영향으로 왜냐하면 회계 정보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사를 쭉쭉쭉 원가가 집계가 된다 안 된다? 되니까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원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참들이 하는 거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고참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 나눠지겠지. 루틴한 걸 하는 것이 코스트 어카운팅이고 예를 들면 약간 특별한 일레귤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 관리회계에 하는 사람들이 역할이에요. 원가 정보를 통한 원가 통제 및 성과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매니지리얼 어카운팅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요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네? 파리 바켓에서 빵을 만들려면. 첫 번째가 밀가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밀가루. 밀가루를 뭘 하면 그걸 재료라고 그래, 재료. 재료만 있다고 빵이 나오는 게 아니겠지. 뭐가 있어요? 노동자가 거기다가 빵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것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기계에 굽고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에 굽고 그런 걸 갖다가 시설이 있는 걸 갖다가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원재료가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걸 갖다가 간접비라고 해. 간접비. 그래서 이걸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원가의 3요소를 보면 이렇게 될까? 여기에 머티리얼이 있고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OH라고 있어요. 오버헤드 코스트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재료 중에서 어떤 것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이 있어. 그 꼬리표를 영어로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 밑에 있나요? 그 밑에 중간중에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가 있고 다이렉트 코스트 오어 프라임 코스트 밑에 이퀄해서 a cost that can be traced. 그 트레이스가 꼬리표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소나타를 생산하고 아반떼를 생산한다면 이 소나타에 들어가는 타이어와 아반떼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다르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건 타이어는 재료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재료가 다른 거는 다이렉트 머티리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면 다이렉트 머티리얼.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말이 트레이스트랑 같은 의미예요. 직접이라는 것은 이건 꼬리표가 하는 거예요. 꼬리표가 붙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꼭 이렇게 타이어처럼 딱딱 꼬리표가 붙는 것도 있겠지만 꼬리표가 안 붙는 거 있어. 뭐 나사 같은 거, 뭐 볼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매번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더 귀찮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꼬리표가 없는 걸 갖다가 다이렉트의 반대말이 뭐라 하냐면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이라고 그래.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머티리얼 중에서 꼬리표가 붙는 건 바로 갖다가 주면 돼. 이렇게 트레이스가 있는 건. 근데 꼬리표가 안 붙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잠깐 갖고 있어야 되겠지. 갖다 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레이버도 마찬가지야. 레이버도 소나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아반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따로 집계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집계가 되는 걸 뭐냐면 다이렉트 꼬리표가 붙어있는 인건비다 해서 DL이라고 그래. 다이렉트 레이버.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이 소나타 공장과 아반떼 공장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꼬리표가 못 붙어. 그걸 갖다가 여기도 인다이렉트 레이버라고 그래야겠지. 그럼 이것도 꼬리표가 없으니까 잠시 보류하고 있어요. 잠시 집계만 하고 보류만 하고 있다고. 잠시 보류만. 그러고 나서 이 OH는 이 공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 공장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또 기계가 있어야 되고 이 기계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험을 들어가야 되고 이 기계나 공장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또 세금이 나오고 이렇게 각종 기타 등등의 잡비가 들어가. 이런 기타 등등의 잡비를 뭐냐면 OH라고 그래.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요. 오버헤드 코스트. 그래서 이 DM과 DL은 어떤 작업에 따라서 바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빗짐친 부분은 갖다 발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일단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엘로케이션 해줘야 된다고. 이걸 거 코스트풀 원가풀 풀장처럼 이걸 한꺼번에 원가를 모아놨다가 이걸 갖다가 연도 말에 가서 이렇게 엘로케이션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엘로케이션. 왜? 꼬리표가 없으니까. 근데 기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적절한 기준을 찾아내야 되는데 적절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해줘라 그러면 거기서 해주면 되겠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가의 3요소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가의 3요소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DM, 꼬리표가 붙는 재료비, 꼬리표가 붙는 노동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이걸 갖다가 원가의 3요소라고 해요. 원가의 3요소. 그럼 원가의 3요소는 여러분들이 빗근친 부분처럼 이거를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머릿속에 되겠지. 그래서 제조 원가, 매니팩처링 코스트란 원재료를 완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finished good이라고 해요. 완성품. 그래서 보통 이제 FG라고 표현할 텐데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제조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데 DM, DL, OH를 원가의 3요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DM, DL, 오버헤드 코스트. 그래서 DL은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을 생산에 사용된 주요 재료의 원재료에서 특정 제품을 추적. 여기서 추적이 트레이스야. 이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추적이 트레이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도 뭐냐? 거기 쭉 읽어다 보면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노동비야. 그래서 추적할 수가 있어. DL과 DM은. 근데 반면에 오버헤드 코스트는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DL과 DM을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간접 재료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도 포함된다. 이거 간접 재료 원가와 간접 노동 원가도 포함돼서 이걸 다 포함하는 걸 뭐한다? OH라고 해요. OH. 됐습니까? OH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원가의 3요소는 DM, DL, OH가 원가의 3요소야. 원가의 3요소. 원가의 3요소인데 요 빵을 만들려면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두 가지는 있어야지 빵을 만들 수 있어. 뭐가 있어야 될까? 빵을 만들려면. 요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료와 인건비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버헤드 코스트는 없어도 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뭐라 하냐면 그걸 프라임 코스트라고 했죠. 프라임 코스트. 프라임 코스트. 밑에 중간에 부분. 그래서 이걸 갖다 프라임 코스트라 해요. 프라임 코스트. 프라임 코스트. 이 DM과 DL은 반드시 이게 다이렉트 코스트라고 왜 앞에 D자가 붙었으니까 다이렉트 코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프라임 코스트라는 말을 많이 써. 프라임은 굉장히 기초가 되는 원가라는 거야. 기초가 되는 원가. 제품을 완성하는 데는 꼭 필요한 원가를 프라임 코스트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이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하는 거야. 이게 원재료를 가공하는 걸 원가라고 그래. 가공을 컨버전이라고 하거든. 컨버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컨버전 코스트라고 해요. 컨버전 코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임 코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다음 주에서 프라임 코스트를 찾아라 그러면 뭐와 뭘 더하면 될까? DM과 DL을 더하는 거겠지. 반대로 컨버전 코스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OH에 해당되는 게 뭐냐? OH에 해당되는 게 아까 디프리시에이션, 텍스, 인슈런스 코스트 이런 등등 IM, IL 이런 것이 여기 OH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 디프리시에이션은 프라임 코스트다. 디프리시에이션 코스트는 프라임 코스트다. 맞다 틀리다. 디프리시에이션 여기 들어가죠. 프라임 코스트인가? 프라임 코스트가 아니지. 예? 그걸 여러분들 물어본다고. 예?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거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찾아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 DL은 프라임 코스트다. 맞다 틀리다. DL 맞다. DL은 컨버전 코스트다. 맞다. 뭐 그런 걸 이제 물어보니까 이걸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저 뒤에 가서 물어보면 앞에 걸 전혀 새롭게 또 들으면 안 되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용어의 정의니까 어떻게 된다? 프라임 코스트는 DL 플러스 DM이다. 이런 걸 외워야 되고, 컨버전 코스트는 DL 플러스 OH다. 이런 걸 외워야 되고, OH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표로 잘 설명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DM과 DL을 합쳐서 다이렉트 코스트 또는 프라임 코스트라고, DL과 OH를 합쳐서 컨버전 코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다이렉트 코스트는 트레이스가 된다. 꼬리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컨버전 코스트는
완성품으로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컨버팅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갖다가 컨버전 코스트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배웠겠지만 나중에 보면 종합 원가에서는 이렇게 DM, DL, OH가 지금은 이걸 갖다가 Job Order Costing이라 해서 개별 원가에서는 이렇게 DM, DL, OH가 원가의 3요소야. 근데 나중에 보면 프로세스 코스팅이라 해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게 세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DM과 컨버전 코스트로 나눠줘. 원가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거 아니고. 세 가지는 어디서 나온다? Job Order Costing에서 원가 제조 지서별로 원가를 집계할 때는 세 가지 요소인데 나중에 프로세스 코스팅에서 종합 원가 계산할 때는 요 두 가지로 해. 왜 그러냐면 미리 워밍업 하면 이 원재료와 가공비는 투입되는 형태가 달라. 왜 틀리냐면 이 원재료는 여러분 금반지 생각해봐. 금반지를 만들 때 금반지를 만들려면 처음에 원재료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완성된 금반지가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가공해야 되고 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금은 원재료잖아. 금은 어느 특정 시점에 투입되지. 처음에 투입되겠지. 근데 가공은 50% 오면 5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70%면 70% 들어가겠지. 원가의 투입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 원가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DM과 컨버전 코스트로 구분한다. 이렇듯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덕트 코스트가 다 있고 피어리어드 코스트가 있어. 프로덕트 코스트는 DM, DL, OH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프로덕트 코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래. 단기 총 제조 원가. 이 DM, DL, OH 뭐라고 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7페이지를 보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7페이지에 보면 3번에 동글뱅이 3번에 이걸 갖다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라고 그래.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얼마냐? 그럼 뭘 찾는 거예요? DM, DL, OH를 합계를 찾으면 그것이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찾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밑에 피어리어드 코스트인데 피어리어드 코스트는 거기 보시면 형광펜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시스고 우리가 말하는 판매 관리비야.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 관리비는 공장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고 어디서 발생해? 본사에서 발생하지. 본사. 그러니까 본사에서 발생한 것은 원가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원가에 포함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떤 원가 집계 형태에서도 이 셀링 앤 어드민은 어떤 형태도 원가에 포함시키면 틀려. 예? 이건 원가가 아니고 뭐다? 익스펜스야.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와 익스펜스는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익스펜스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면 as they are incurred. 발생하자마자 비용이 돼. 발생하자마자 비용이 돼. 비용하고 자산으로 다르지. 여러분들 PP를 샀을 때 비용으로 취급하는 거랑 자산으로 취급하는 거랑 손익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나겠지. 비용으로 처럼 비용이 떨어지면 자산 오면 비용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비용이 안 잡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가는 코스트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에셋이니까 발생했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고 에셋이야. 에셋이니까 이것은 자산이란 말이야. 자산인데 인벤토리예요. 네? 재고 자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세 가지 형태를 기업을 봤어요. 우리가 세 가지 형태의 기업을 봤는데 첫 번째가 서비스업이고 두 번째가 판매업, 리테일이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이 되겠지. 매뉴팩처링이 세 가지가 있거든. 이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병원이라든지 미장원 이런 데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 이건 물건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인벤토리 있을까 없을까? 인벤토리가 없어. 그냥 자기가
노동을 투입해서 제공하면 되는 거야. 용역을, 서비스를. 그래서 이때는 뭐라냐면 이때는 레버뉴라고 해. 정확하게는. 레버뉴가 얼마 발생했다는 거예요. 수익이. 근데 여기서는 판매업은 상품을 구입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이잖아요. 구입하면 뭐가 생긴가? 인벤토리잖아. 판매하기 위한 자산을 우리는 인벤토리라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벤토리, 상품을 구입해서 이때는 비용인가 아닌가? 이것은 인벤토리겠지. 인벤토리. 그리고 판매가 되면 그때 그래서 뭘 잡아요? 그때 비로소 CGS에서 매출 원가를 잡겠지. 그리고 이때는 레버뉴가 아니고 세일즈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코스트 어카운팅 또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제조업이거든. 제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원가를 투입해 갖고 이것 원가는 머티리얼, 레이버, OH를 투입해 갖고 이걸 갖다가 바로 완성되는 거 아니고 완성되는 과정이 있는 게 있겠지. 완성되는 과정이 있는 걸 갖다가 WIP라서 Work in Process 제조 중에 것이라 해서 WIP라서 제공품 그래. 제공품. 그러면 제공품에서 최종적으로 피니시드 구스에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머티리얼도 인벤토리, 이것도 인벤토리, 이것도 팔고 남은 것도 인벤토리. 그 인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원가는 이것은 비용이 아니고 발생했을 때 일단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언제 비용을 떤다? 판매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CGS로 잡히는 거야. 이때가 판매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판매가 됐을 때 CGS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 세 가지 다르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지금 이걸 이제 이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예? 배우려고. 그래서 이 원가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한 거다? 공장에서 발생한 거야. 반면에 본사에서 발생하면 이건 뭐다? 본사에서 발생하면 익스펜스야. 공장에서 발생하면 코스트야. 똑같은 인건비도 공장에서 발생하면 뭐가? 공장에서 발생하면 OH라고 그래. 본사에서 발생하면 셀링 앤 어드민이라고 그래. 예? 셀링 앤 어드민. 그게 다르지. 똑같은 인슈런스도 또는 디프리시에이션도 이것이 공장에서 발생하면 OH야. 근데 본사에서 발생하면 뭐가 된다? 셀링 앤 어드민이 된다고. 셀링 앤 어드민이 되면 이건 뭐야? 발생 즉시 손익계산서 가서 비용을 떠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공장에서 발생한 건 일단 원가로 짓게 됐다가 나중에 판매됐을 때 CGS로 잡아. 그러니까 똑같은 뭐 디프리시에이션이 원가다. 셀링 익스펜스다 아니야. 그것이 발생한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여기 DM, DL, OH 해갖고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발생하잖아요.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그럼 이거에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하면 요게 셀링 앤 익스펜스가 발생하지.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다가 요걸 더 더게 되겠지. 요거만 갖고 단가를 묶이지 않다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가 DM, DL, OH에다가 여기다가 셀링 앤 익스펜스에다가 여기다가 마크업. 마진을 붙이면 요까지가 뭐다? 이게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이 원가가 잘못 짓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또 원가를 너무 낮으면 많이 팔렸는데 손해날 수 있겠지. 원가 짓기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똑같은 원가를 이걸 갖다 배분해 주는데 아반떼 공장장이 밉다고 아반떼 공장장이 원가를 많이 배분해 주면 아반떼는 손해나는 걸 평가받았고 아반떼는 안 팔고 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소나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개당 DM이 10이고 DL이 5고
원가가 5 그러면 이게 원가가 20인데, 한 개당 20인데, 셀링 익스펜스가 3이다. 그럼 23에다가 이익을 치려면 이거 가격을 30으로 매긴다. 이런 컨셉이라고. 그 단가를 넣게다가 이 DM의 단가를 넣게다가 총 DM 들어간 거에다가 생산 개수를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단가라는 건 총 들어간 비용에다가 생산 수량을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집계하는 방법이 작업장별로 이렇게 다 집계하는 거냐, 그걸 갖다 짜버서 코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다 들어간 걸 갖다가 그냥 몇 개로 나눠서 하는 걸 갖다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 또 이걸 변동원가만 포함하는 거냐, 요까지 포함하냐, 뭐 그래갖고 또 나눠주는 그런 것이 집계가 방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한 7장, 8장까지 배우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기본 컨셉이에요. 기본 컨셉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갖고 지금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제 쉽겠지. 자,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그젠플 1번에 있어요. 그 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에 프로덕션 코스트 제조 원가가 이렇게 봐. DM이 10만 발생했고 DL이 9만 발생했고 OH가 4천이 발생했어. 이 중에서 키워드가 거기 트레이스는 다른 말로 뭐예요? 다이렉트라 했죠. 다이렉트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얼마나 찾으면 될까? 그래, 19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걸? 프라임 코스트. 모르게 되겠지. 다이렉트 코스트.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2를 보면, 자, 거기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 디프리시에이션. 이거는 DM, DL, OH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OH에. 요 OH 포함되면 요 두 개가 프라임 코스트고, 요 두 개가 컨버전 코스트니까, 이 OH는 프라임 코스트에 해당됩니까? 노지. 그러니까 CD 중에서 차이는 되겠지. 컨버전 코스트에 포함됩니까? 예스죠. 그러면 이건 피어리드 코스트입니까? 이건 즉시 발생할 때 비용 떠는 게 아니고 원가잖아.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D번이 아니에요, D번. 예? OH는 셀링 앤 익스펜스가 아니잖아. 여기, 그거 뭐다? 거기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인데 어디다 써요? 매니팩처링 플랜트라고 써있죠? 이게 만약에 헤르쿼터라고 돼 있으면 뭐가 될까? 헤르쿼터라고 돼 있으면 답이 몇 번이 될까? 프라임 코스트도 아니고, 컨버전 코스트도 아니고, 피어리드 코스트가 예스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는 답이 없네. 만약에 본사에 관련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프라임 코스트도 노, 컨버전 코스트도 노, 피어리드 코스트 예스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잘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이그젠플 3 보시면, 자,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인데 어디예요? 본사예요, 본사. 그럼 이거는 원가가 비용일까? 비용. 그러니까 피어리드 코스트. 대답을 잘해줘야 되죠. 선생님이 막 틀리고 있는데 숫자가 틀린데 가만히 있으면 좀 골탕 먹는 거야. 이게 어제도 좀 1.05라고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건 이거 책을 제가 쓰지 않았거든. 다른 사람이 썼어. 이름만 저를 이게 제가 원어가는데 이렇게 써줬는데 오탈게 안 보여 그게.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줘야지.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슈런스 익스펜스인데 이게 어디예요? 본사가 아니고 뭐예요? 머시너리니까 공장이겠지. 꼭 공장으로 안 써도 공장이 이거 못 가요. 이거는 OH니까 컨버전 코스트에 해당되겠죠. 프로덕트 코스트에 해당되겠지. 구체적으로 하면 컨버전 코스트. 구체적으로 하면 OH. 그 다음에 3번은 인슈런스 익스펜스인데 본사 거야. 그럼 뭐가 될까? 이거는 피어리드 익스펜스가 되겠지. D번에 애드버타이징 익스펜스는 본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어리드 코스트가 되겠지. 왜 피어리드 코스트입니까? 피어리드 익스펜스지. 그냥 피어리드 익스펜스나 피어리드 코스트나 여기서는 전부 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혹시 책에 보면 코스트와 익스펜스를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걸 필요 없어요. 자, 5번에 본 메인티넌스 익스펜스는 OH에 해당되겠지. 온 머시너리에 대한 거니까. OH에 되니까 프로덕트 코스트가 되겠다. 이 컨셉을 잘 잡아놓으시라고. 여기까지 한 거는 페이지 컨셉이에요. 페이지 컨셉.
베이직 컨셉 됐죠? 자,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을 보시면 원재료를 구입했지. 원재료를 구입해. 원재료를 투입하고 노동을 투입하고 오버헤드 코스가 발생하면 컨버전 코스가 발생하면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나오겠지.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그 밑에 두 번째 플로우 오브 인벤토리에 거기 워킹 인 프로세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되고 완성품이 돼갖고 판매가 되면 CGS가 잡힌다. 그런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가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로우 오브 인벤토리 보면 원재료를 구입해서 밑에서부터 그걸 갖다가 원재료 창고에서 넣다가 다시 생산 라인에 들어와서 생산 라인에서 재고 과정을 거치면 그걸 워킹 인 프로세스에서 WIP라고 하고 워킹 인 프로세스를 제공품 과정을 거치면 완성품이 되겠지. 완성품이 돼갖고 판매가 되면 그때 CGS로 잡으면 되겠더라. 그런 뜻이에요. CGS. 그 밑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뭐라고 봤냐면 매니팩처링 코스트, 제조 원가는 발생한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이걸 갖다가 비용으로 쳐지 않고 뭐다? 인벤토리로 일단 잡아요. 인벤토리로.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두 제조 원가는 제공품, WIP 계정에 집계돼서 이것도 인벤토리야. 그러니까 제조업은 인벤토리가 여러 계정이지. 리테일에서는 하나지만, 상품 하나지만 여러 가지. 제공품이 완성되면 피니시드 굿으로 되죠.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이 창출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CGS로 잡히면 되겠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거기 calculation of inventory에서 원가 calculation of inventory를 하는데 이거 1, 2, 3, 4, 5는 이거는 책으로 말로 다 썼는데 이건 굉장히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뭐냐면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거가 중요해. 그 밑에 그림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걸 갖다 설명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BS의 형태나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5단계를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이 T 계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 시험이 끝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것이 여러 군데 써먹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막 써먹는다고. 나중에 버지팅 가면 이걸 갖고 써먹어.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거지. 그러면 원가의 3요소가 뭐예요? 머티리얼, DM, 레이버, DL, 기타 등등 OH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머티리얼이 있어. 머티리얼인데 이건 자산이지. 자산이니까 뭐냐면 여기가 비기닝이 항상 여기 나오고 엔딩이 여기 나온다고. 만약에 이것이 100이면 여기서 150이면 이것은 인벤토리가 증가했나 감소했나? 50이 증가했다 그런 거겠지. 증가했을 때는 엔딩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했다면 엔딩보다 비기닝이 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컨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퍼처스가 들어가. 퍼처스. 구입하면 이렇게 차별해 준다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 DL로 들어갔거나 인다이렉트 레이버, DM로 갔거나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렇겠죠. 그러면 요거 DM은 꼬리표가 있는 거잖아. 꼬리표가 있는다고. 그래서 여기 WIP가 있으면 요거는 직접 가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꼬리표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작업 넘버 1이고 작업 넘버 2면 작업 넘버 1에 발생한 DM이 얼마입니다. 또는 작업 넘버 2에 발생한 DM이 얼마입니다. 바로 꼬리표가 있으니까 바로 간다고. 근데 이건 꼬리표가 있나 없나? 꼬리표가 없어. 직접 가지 못해. 그럼 이걸 가만히 갖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여기다가 OH에서 여기다가 일단 풀장에다 모아. 기타 등등 여기다가 딱 모아갖고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네?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렇게 모은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버가 있겠지. 레이버가 있으면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아직 발생인데 미지급한 것도 있겠지. 이 미지급한 건데 이것도 DL이 있고 DL이면 이쪽에 가는 게 있고 이쪽에 가는 게 직접 하는 게 있겠지. 이거 꼬리표가 있으니까 직접 갈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DL. 예?
근데 여기서는 꼬리표가 없는 게 인다이렉트 레이버가 있어. 인다이렉트 레이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윤리 가서 일단 풀장에 인다이렉트 레이버라고 풀장에 갖다 모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뭐 디프리시에이션, 인슈런스, 텍스 등등이 다 있겠지. 요걸 다 이제 모아. 풀장에 모아갖고 요거를 DM이 발생한 비율로 배분해라. 또는 DA 발생한 비율로 배분하라 그러면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짓게 된 거를 윤리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엘로케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엘로케이션을 어떤 걸 해주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없는 게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배분 기준을 뭘로 배분해야 되니까 거기 따라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배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고 이걸 하나만 있다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WIP는 지난 분기 또는 지난 공정에서 완성이 안 되고 넘어온 게 있겠지. 그걸 갖다 뭐냐면 비기닝 WIP라고 그래. 그게 있겠지. 지난해 완성이 안 된 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DM이 있고 DL이 있고 OH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금기에 완성이 안 된 게 있겠지. 그게 뭐가 될까? 그것이 엔딩 WIP가 되겠지. 그러면 요걸 다 해서 요걸 뺀 게 뭐가 되냐면 이게 CGM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7페이지에 어디가 있냐면 동글뱅이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Cost of Goods Manufactured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요 세 개는 우리가 뭐라 한다? 요 세 개는? 요 세 개는 동글뱅이 3번에 Total Manufacturing Cost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동글뱅이 4번의 공식을 보자고. 동글뱅이 비기닝 WIP에다가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에서 더한 거에다가 엔딩 WIP를 차감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CGM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CGM은 공식을 외우려면 머리가 아파. 근데 이 T계정을 딱 알면 자동적으로 공식이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거다 찾아다가 넣고 문제에서 TMC가 얼마입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고. 프라임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고. 컨버전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이거 되는 거고. CGM이 얼마입니까? 이걸 더하면 이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품이 간다고, 완성품. 완성품도 지난해 만들었는데 못 판 게 있다고. 그걸 갖다 비기닝 피니시드 굿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단기에 이제 완성된 거를 갖다가 CGM이 넘어오겠지, CGM. 단기에 완성돼서 넘어온 거. 그럼 이 두 개가 판매 가능한 제품인데, 이 중에서 완성된데, 판매 가능 제품에서 판매가 안 된 건 엔딩으로 가겠지, 엔딩, 기말. 그럼 요거에 뭐가 될까? 판매된 거지. 이게 판매된 거니까 이게 CGS로 가겠지. CGS. 그것이 지금 우리 그 7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표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럼 표는 이 WIP가 그냥 단순하고 해서 이제 하나만 있는 걸로 해서 이제 한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 특징이 여기서 제가 그러면 CGM은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 잘 보시면 여기서 요걸 다 더한다면 요걸 빼면 CGM 나오고 또 여기서도 요거 두 개 돼서 요걸 빼면 요것이 CGM 나왔어. CGM 두 군데 나왔어. CGS를 구하라. 그러면 이 과정을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해야 되겠지. CGS를 하려면 이걸 다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겠죠? 예?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7페이지에 머티리얼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쭉 나와 있고 레이버가 나오는데 레이버의 차배는 뭐예요? 어쿠럴 어마운트가 나와 있죠. 그 어쿠럴 어마운트는 현금 지급액 플러스 발생인데 미지급까지 합친 걸 다 어쿠럴 어마운트가 됐겠지. 인건비 합친 거. 그래서 쭉 흐름이 나왔고 거기 WIP의 DM, DL, OH가 그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라고 돼 있죠.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 그리고 거기서 WIP에서 완성대로 가고 CGM이 되고 CGM이 되고 CGS가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동글뱅이 4번에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WIP 계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WIP 계정에 이걸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에서 플러스 비기닝을 더하고 마이너스 엔딩을 차감하면 이것이 CGM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T계정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제조 원가 명세서야. 이것이 동글뱅이 4번이 여러분들이 원가에 의해서 뵀던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건 동글뱅이 4번을 쭉 내려서
재무제표 양식으로 한 거를 갖다가 제조원가 명사서. 오늘 댁으로 가실 때 숙제. 핸드폰으로 제조원가 명사서의 포맷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요것이 동글뱅이 4번을 갖다가 T 계정이 아니고 포맷으로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포맷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되겠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되더라 그런 거. 한번 이게 찾아보면 눈에 확실히 띈다니까요. 눈에 확실히 띄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핸드폰 제가 눈이 강조잖아. 뭘 할 때 사용을 하고? 이걸 갖다가 아리까리한 용어, 선생이 한 것에 약간 개념한 걸 딱 찾아보면 두 번 안 찾아도 한 번만 딱 찾아보면 뚝 와. 그리고 왜? 다른 거 찾을 때 항상 그것이 찾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인식이 돼. 농담이 아니고. 제가 요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외우는데 신들이 한 수천 명 나오는데 다 외우고 있거든. 근데 한번 찾았던 거 그 묻어 있죠. 그럼 다른 거 찾을 때 거기는 바오키스와 필레몬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잊어먹잖아. 다시 또 찾다면 한 10번 외우면 그 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야. 쓸데없는 것도 이렇게 외운다고. 근데 여러분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보면 이 OH는 가면 여기 가면은 여기에 있겠지. 여기 있다가 요것이 요리 가고 그다음에 요것이 요구에서 둘로 나눠진다고. 여기에서 남아 있다가 요거에서 가서 요거에서 남아 있다고. 이런 것도 나중에 보고. 요것이 OH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까 안 미칠까? 엔딩 머티리얼에 안 미치지. 그 나중에 보면은 OH는 여기에 온 관계없이 요 뒤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지식이 나올 거라고 뒤에 가서. 그래서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OH는 영향이 이 뒤에만 영향을 미치지 여기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는 안 미쳐요. OH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냐면 이 양식 중에 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는 이제 머티리얼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은 없다고 가정하고 해요. 문제에서 주겠지만 잘 안 나오니까 문제 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DM이 발생한다. 모든 것은 DL이 발생한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하라고요. 그럼 뭐냐면 여기가 beginning, purchase, DM, ending. 그 다음에 WIP는 beginning, total manufacturing cost, 그 다음에 CGM, ending. finished good은 beginning, CGM, CGS, ending. 이것이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이것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원가는 어떻게 한다? 이쪽부터 이렇게 원가가 흘러가는 거야.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는 거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속성법을 가르쳐 주는데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나오면 요걸 물어보거나 주로 요걸 물어봐. 근데 주로 CGM을 물어본 경우가 많아.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티리얼을 합치고 그 다음에 WIP 합치고 피니시 굿을 합쳐버려. 계정을 있는 거를. 그럼 비기닝에 뭐다? 비기닝에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시드 굿에 비기닝을 한꺼번에 다 쓴다고 말해. 무슨 말해?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TMC가 DM, DL, OH니까 DM, DL, OH하고 여기 엔딩에도 머티리얼 비기닝, WIP의 비기닝 플러스 피니시 굿의 비기닝 한 다음에 하면 이것이 CGS가 나와. 그러면 굉장히 빠르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DM을 쓰면 되지 않고 DM은 어떻게 돼? 비기닝에다 엔딩에서 뭘 써면 돼? P만 고르면 되겠잖아. 그럼 DM이 나오잖아. 그래서 DM을 쓰면 안 되고 이거는 purchase를 쓰면 돼. 요걸 잘 해야 돼. 그렇게 되면 CGS가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바로 나와. 나중에 푸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뭐다? 근데 이건 주의할 게 뭐다? 이건 DM을 쓰는 게 아니고 DM이라는 건 비기닝에다가 엔딩, 비기닝과 엔딩에다가
뭘 쓴다? 퍼처스면 되니까 퍼처스 넣으면 요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속성을다. 굉장히 빠르게 나오겠지. 만약에 CGM을 구하라 그러면 CGM을 구하라면 머티리얼과 WIP까지만 하면 CGM이 나오잖아. 그래서 비깅이 뭐다? 비깅이 머티리얼 플러스 WIP 거를 하고 여기다가 퍼처스 DLOH 한 다음에 여기에 엔딩에 머티리얼 플러스 WIP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나온다? 이것이 CGM이 나온다. 그러면 금방 계산해낼 수 있을까? 늦게 시간이 걸릴까? 이건 속성법이에요. 속성법. 속성법을 때 주의할 게 뭐다? 여기 P가 DM을 쓰면 안 돼. 뭔가 이렇게 배운 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배워본 사람은 아이 뭐 저게 뭔가 해주면 배워본 사람은 저걸 내가 빨리 배웠으면 학교 다닐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제가 현금으로표를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처음 배운 분은 저거 똑같은 거 보는데 고생을 직사리 한 사람들은 아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해본 사람과 아는 사람은 참 제가 엉뚱한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맷을 여러분들은 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T 계정 3개예요. 이 밑에 거는 그냥 몰라도 돼. 문제 푸는데 지장 없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단지. 근데 주의할 게 뭐다? 이거 P를 써야 돼. DM 쓰면 안 돼. 이거 잊어보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제가 빨간 걸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거는 잠자가도 쭉 나와야 돼. 이 T 계정 3개가. T 계정 3개가. 왜 그러냐? 나중에 가면 버지팅에 가는데 버지팅에서 뭘 물어보냐면 금년에 구입할 재료가 몇 개를 구입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예산은 원가는 여기서 발생해서 왼쪽부터 오른쪽 가는데 예산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판매된 수량이 얼마냐 할게. 이걸 준다고 문제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제조원 수량이 나온 거야. 제조원 수량이 나오면 제조원을 내면 재료를 몇 개 구입해야 돼. 여기까지 나온 거라고 거꾸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냐면 이것이 판매 수량이 되는 거고 판매 수량 이것이 제조 수량이 되는 거예요. 제조 수량. 이게 구입 수량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요걸로부터 요거에서 요걸 나오고 요거에서 요걸 거꾸로 요걸 나오겠지. 그러면 거꾸로 요것에 요걸 구하면 요걸 나오겠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재료가 완성분 수량하고는 1대1 매치가 안 되겠지. 타이어 같으면 한 개 완성되면 타이어가 몇 개 필요할까요? 4개니까 곱하기 4개를 곱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타이어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성품과 재료 간의 대응 관계를 문제에서 주면 그걸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맷이 나중에 버지팅 가서도 똑같이 사용되니까 그때 가서 이걸 갖다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요걸 갖고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왜? 이걸 갖다 이미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단 외우듯이 이 세 가지의 T 계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꽉 박혀 있어야 돼요. 박힐 수 있다 없다. 박힐 수 없으면 이걸 딱 그려놓고 요까지 그려놓고 A4 용지에다 쓰든지 해갖고 적어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시험 끝날 때까지 이렇게 봐. 네? 양치하면서도 보고 있고 공부가 뭐 이렇게 책상 있는 게 아니고 양치할 때도 보고 일 볼 때도 보고 이렇게 수시로 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안 볼 때 그러면 다른 걸 갖다 교체하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뭐예요? 온통 붙여 있겠지. 그럼 아빠 저거 왜 붙어 있어? 내가 이거 좀 외우려고 그런다 하면 그게 산 교육이지 뭐예요? 애들한테. 뭐 공부하라고 되겠어? 아빠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그거 자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집에서도 다른 거 아니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거 보기 싫다. 그거 띄워버려라. 그러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 엄마 아니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칠판에 있는 거, 5번 첫 시간에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칠판이야. 이 칠판. 네?
이거 갖고 이제 다 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컨버전 코스가 얼마니까 이거 2개 더 하는 거고, 프라임 코스가 얼마니까 이거 더 하는 거고, TMC가 얼마니까 이거 3개 더 하는 거고, CGM이 얼마니까 이거 구하는 거고, CGS가 얼마니까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1장에서 배우는 게 다 끝나. 그러니까 1장에서 배우는 건 7페이지에 있는 위에 3번 갖고 하면은 머릿속에 안 잡히지. 공식은 머릿속에 안 잡히지. 근데 T계정은 여러분 T계정 익숙하니까 T계정 갖고 오면 위에 7페이지 위에 거 1, 2, 3, 4, 5를 동글뱅이 5를 할 필요가 없지. 왜? T계정 갖고 여러분들은 하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